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 바로 3억 달성 후 자산을 불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3억이라는 돈, 정말 대단한 목표를 달성하신 거죠. 이 금액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노력과 인내, 그리고 현명한 선택들이 모여 이뤄낸 값진 성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소중한 3억이라는 씨앗을 어떻게 하면 더욱 건강하고 풍성한 큰 나무로 키워낼 수 있을까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자산을 더욱 현명하게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는 방법에 대해 함께 깊이 있게 고민해 볼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와, 이제 3억 모았으니까 좀 쉬어도 되겠다. 아니면 이제 이 돈으로 뭘 해야 더 불릴 수 있을까? 맞아요. 3억이라는 숫자는 많은 사람들에게 꿈 같은 목표이자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의 자산 증식을 위한 중요한 기로이기도 하죠. 이 시점에서 어떤 선택과 전략을 취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자산 규모는 상상 이상으로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치 한 끗 차이가 전체 그림을 바꾸듯 말이죠. 먼저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원칙은 바로 자산 배분 전략입니다. 투자의 대가들이 늘 강조하는 핵심 중 하나죠. 흔히 7:3 법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는 전체 자산 중 70%는 비교적 안전한 자산에 배분하고 나머지 30%는 수익률은 높지만 변동성도 큰 위험 자산에 배분하는 전략을 의미합니다. 만약 3억 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약 2억 1천만 원은 안전 자산에 9천만 원은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안전 자산은 다시 단기적인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산과 장기적인 안정성을 추구하는 자산으로 세분화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처럼 자산을 여러 바구니에 나누어 담는 분산, 투자는 예측 불가능한 시장 상황에서 우리 자산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패 역할을 하며 심리적인 안정감까지 제공해 줍니다. 특히 30대처럼 은퇴까지 투자할 수 있는 기간이 길게 남아있는 젊은 투자자분들이라면 공격적인 성향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투자하는 금액의 5,070%는 세계 경제의 흐름을 따라가는 인덱스 ETF에 꾸준히 투자하고 국내외 시장에 걸쳐 고루 분산 투자하는 거죠. 이는 개별 종목 투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높은 위험을 줄이면서도 시장 전체의 꾸준한 성장을 따라가는 현명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장기 투자의 마법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인덱스 투자가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투자 방법들이 있는지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볼까요? 3억이라는 금액으로 할 수 있는 투자는 생각보다 훨씬 다양하며 각자의 특성과 위험도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부동산 투자입니다. 3억 원이라는 자금으로 어떤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 소도시에서 분양받을 수 있는 아파트를 찾아보거나 갭 투자를 통해 전세 보증금을 활용하여 저렴한 아파트 두 채에 투자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입지 좋은 상급지의 재개발 재건축, 초기 단계 급매물에 투자하여 자녀 증여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도 매우 현명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금리 변동, 정부 정책, 경기 상황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항상 신중하게 접근하고 충분한 공부와 함께 전문가의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현재처럼 상업용 부동산 시장, 즉 상가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더욱 조심하고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주식 투자입니다. 3억 달성이라는 목표를 이루신 분들이라면 이미 주식 투자를 경험해 보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식 시장은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만큼 위험도 따르는 곳이죠. 미국 나스닥 100 ETF와 같은 혁신 기업들이 포함된 성장성이 높은 해외 주식에 투자하거나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추구하는 배당 ETF 혹은 시장 전체를 추종하는 우량 ETF에 자동이체 방식으로 꾸준히 투자하여 장기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과 원칙입니다. 매일매일 시장의 등락에 일희일비하며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정하고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꾸준히 매수하는 정액 적립식 투자 전략이 장기적으로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멘탈로 긴 호흡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 성공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채권 투자입니다. 주식보다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낮은 채권은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AA 이상의 높은 신용등급을 가진 회사채나 국채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얻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채권은 주식시장이 불안정할 때 해지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으며 전체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에서 안정성이라는 중요한 축을 담당하게 됩니다.
단순히 주식만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보다는 채권을 적절히 섞어 위험 대비 수익률을 최적화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투자 활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금융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ISA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입니다. ISA 계좌는 절세 효과가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자산을 불리는 데 있어 필수적인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2천만 원, 서민형의 경우 4천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최대 1억 원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ISA 계좌는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을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해 주므로 절세는 곧 여러분의 실질 수익률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것과 같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같은 수익을 내더라도 세금으로 나가는 부분이 줄어들면 그만큼 복리의 마법이 더욱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투자 방법들을 실제로 실행에 옮기기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 바로 체계적인 자산 관리입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것은 비상자금 확보입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혹은 목돈이 필요한 경조사 등에 대비하여 최소 6개월치, 가능하다면 1년치 생활비를 CMA 통장, 파킹 통장, 혹은 고금리 적금 등을 통해 비상자금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비상자금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갑작스러운 지출이 생겼을 때 어렵게 모은 투자 자산을 손해를 보면서 급하게 매도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투자의 흐름을 끊고 장기적인 자산 증식에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꾸준한 소비 습관 점검은 자산 증식의 기본 중의 기본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매달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꼼꼼히 기록하고 분석하여 불필요한 지출은 과감하게 줄이고 저축 및 투자 비중을 늘려보세요. 작은 절약 습관들이 모여 매달 든든한 투자 씨앗이 되고 이 씨앗들이 결국 큰 나무로 자라게 될 겁니다. 가계부 작성이나 앱을 활용하여 자신의 돈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재무 목표 설정은 여러분의 투자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해 줄 겁니다. 언제까지 얼마를 모아서 무엇을 할 것인지, 예를 들어 5년 안에 내 집 마련, 자금 1억 원을 모으겠다와 같이 구체적인 목표와 함께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가 명확해야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진행함에 있어 몇 가지 중요한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위험 감수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적합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수적인 투자가 더 잘 맞을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지 않는 위험 수준의 투자는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결국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투자 기간을 고려하여 투자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단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자금인지 아니면 10년, 20년 이상의 장기적인 목표를 위한 자금인지에 따라 투자하는 상품의 종류와 비중이 달라져야 합니다. 셋째, 세금 문제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앞서 언급한 ISA 계좌처럼 세금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양도소득세나 배당소득세 등 투자 관련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여 현명한 절세 전략을 미리 세워두는 것이 여러분의 실질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혼자서 이 모든 복잡한 자산 관리와 투자 전략을 결정하고 시행하기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세요. 금융 전문가나 자산 관리사들은 여러분의 현재 재무 상황과 목표, 위험, 감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맞춤형 자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객관적인 시각과 풍부한 경험은 여러분의 자산 증식 여정의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물론 주의 사항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앞서 잠시 언급했듯이 부동산 시장은 금리 인상, 경기 침체 등 다양한 것이 경제 요인에 의해 변동성이 매우 크며 특히 현재 상업용 부동산 시장, 즉 상가 투자는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으므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꿈꾸는 창업 역시 성공률이 통계적으로 매우 낮으므로 충분한 준비와 분석 없이 섣불리 결정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말이 있지만 불확실한 리스크는 최대한 피하고 검증된 투자처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급한 마음에 무리한 투자를 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현혹되어 큰 손실을 입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추가 정보로 은퇴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있게 다뤄볼게요. 3억 원이라는 자금으로 은퇴 준비를 시작할 수 있지만 현대 사회의 기대 수명 증가와 점점 높아지는 노후 생활비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3억 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한 은퇴,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연금 활용은 매우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TDF Target Date 펀드와 같은 생애주기 펀드를 활용하면 은퇴 시점에 맞춰 자동으로 자산 배분 전략을 조절해 주므로 간편하게 장기적인 자산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IRP 개인형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펀드를 통해 추가적인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으니 이러한 연금 상품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노후를 든든하게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3억 달성은 정말 멋지고 축하할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현명한 자산 관리와 투자를 통해 이 3억이라는 소중한 자산을 끊임없이 불려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3억이라는 훌륭한 씨앗을 심고 분산 투자로 위험을 최소화하며 ISA와 같은 절세 혜택을 적극 활용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장의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멘탈과 장기적인 관점입니다. 우리 모두 3억이라는 튼튼한 발판을 넘어 그 이상의 재정적 자유와 풍요로움을 향해 함께 나아가 봅시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 증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